인생은 아름다워. 오늘 스튜디오에 황보영 화백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황보영 화백님 저기 뵈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중요한 거 해외 진출에 말하자면 많은 그 선례를 우리에게 앞으로 더 주실 분이고 이미 해외에서 전시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젊은 분들 또 꿈을 가지신 분에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주고받을 수 있는 영어 편지를 본인이 할 수 있는 실력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두 가지 외에 또 하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 네. 그 편지를 도움. 줄 수 있는 도움 줄 수 있는 네.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예술가들의 재능이 많은데 황보영 교수님은 그 여러 가지로 충족된 조건을 본인이 가지셔서 언어도 다 하시고 그림도 좋으시고 하니까 하시지만 부러워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네네. 네. 그 두 가지만 갖추고 있으면은 네.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네. 금방 그 교류가 시작될 수 있어요. 네, 홈페이지요. 네, 왜냐하면 이 예술로서 외국에 알려지는 것이 국위 선양도 되고 하니까 네, 네, 황보영 교수님 애국자세요. 실력가로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도 이제 그 해외에서 교류 신청이나 접촉이 없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실력을 더 쌓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못 봐서 못 들어온다기보다 네, 그 들어왔는데도 그림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교류가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럼 황보영 화백님께서는 본인 홈페이지를 늘 가꾸고 하시겠지만 외국 화가들의 홈페이지도 많이 보시겠네요. 그렇죠. 많이 보죠. 아. 그게 취미죠. 뭐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화가의 그림은 어떤 건가 하고 다 알고. 그렇죠. 예, 예. 저도 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또 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네. 예, 그분들을 거를 이제 가끔 보고 네. 특히 이제 한국 화가들 중에서 이제 해외 활동이 풍성한 그런 분들 요즘은 뭐 워낙 해외 유학한 해외파들이 많으니까 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네. 예, 그런 분들을 이제 가끔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보영 교수님은 인생 이제 70대 중반이시니까 네네네. 이 말하자면 누가 상담을 해오거나 이럴 때는 인생 경험상 대답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경륜에 우리 예, 인생을 예. 살아왔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지난번에가 말씀하시기를 88 올림픽에 가기 전인가 대학 교수로서 끝나고 모셔가려고 여러 군데서 그랬는데 어떤 이상한 일로 그 계기를 놓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후회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과거지사인데 네. 그때 왜 그렇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어떤 젊은 후학들이 있던 기로에 서서 갈등할 때 있잖아요. 예. 이게 그 황보영 교수님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기회가 지나간 걸 아쉽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 들으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저 가장 아픈 기억이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기억이 네. 있는데 며칠 전에도 어떤 대학 후배가 이제 그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네. 저를 그 비운의 그 어떤 네. 그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네. 그 사건이 뭐 사실 서울대 그 선후배들 사이에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 돼가지고. 뭐 제가 그 후유증을 오랫동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전문대학에서 이제 26살부터 교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제가 33살 땐가 32살 땐가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예. 갔는데 그 있던 명지전문대학에서 그 휴학계를 내고 가라, 휴직계를 내고 가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저를 올림픽 조직위원회 추천하신 분이 네. 그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하. 그 정도로 이제 참 그 뭐랄까 보장을 받았다 그럴까. 네. 그랬는데 올림픽 조직위원 원래 워낙에도 제가 이 분야에서 좀 유명했지만은 네. 올림픽 조직위원회 그 4, 5년을 거치면서 네. 더 이제 말하자면
머리가 커졌다고 그럴까요? 대가리가 그렇죠. 굵어졌다. 내 그럴까? 주장이 커. 그러니까 너무 떠버리니까 아마 네. 조금 그 경계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제 전공의 교수님이 3분 계셨는데 네. 그 한 분은 완전히 저를 이제 지지하는 분이고 네. 또 한 분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라서 좀 발언권이 없는 분이고 중간에 있던 분이 이제 좀 상당히 그 뭐랄까 마피아의 대부 같다 그러나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분야를 휘어잡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내 올림픽을 끝나고 나니까 서울대학교에 강사 자리를 주면서 그 자기 개인 그 사업체가 있잖아요. 스튜디오 교수들은 그 음악이나 미술 하는 분들은 되게 그렇거든요. 네. 그거를 좀 이제 발전시켜 달라는 걸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제가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그 교수님이 3분 중에 가장 젊은 교수님이 어느 날 날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네. 그 식사를 같이 하자고. 네. 별로 셋 중에서는 가장 덜 친한 분이죠.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마피아 보스 같은 분 교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식사 자리에서 이분의 사실은 이제 그 교수 티오가 하나 나왔는데 네. 그 나를 줄 줄 알았더니 그거를 공예과에 도자기 하는 사람 쪽으로 돌렸다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히 투덜거려요. 자기가 너무 쫄병 생활을 네. 그 오래 한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 이분이 저를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뭐냐면은 이제 그 강사 기간을 오래 끌고 가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 빼지도 박지도 못할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자기 연구소의 네. 그 사업체죠 부흥을 기대했던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성격이 그런 거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성격, 별로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큰 나무 아래에서는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나무가 안 자라.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어려운 결정이지만은 네. 그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내가 서울대학교 교수 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제가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자리를 네. 기다리면서 네. 연구소에서 내가 그 이 사업체를 안 되겠다. 그거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이게 얼마나 기대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그런데 서로 이제 기대가 상충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된 거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했던 거는 사랑이었는데 그분이 원했던 것은 거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거래는 싫다. 네. 사랑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네. 거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됐군요. 네, 그분하고 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 배너에 그 고생하잖아요. 배너. 배너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저기 뭐야 부유층 자제가 그 노예선을 타고 고생하잖아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에게 고난이 시작된 게 제가 사업적인 재능이 없는데도 사업을 해서 이제 좀 한 5년 동안 이제 그 수익을 제대로 못 내고 그 이후로 이제 대학에 들어갈 길이 좀 몇 번 더 있었어요. 네. 몇 번 더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컴퓨터 세대가 들어와 버리면서 끝이 난 거예요. 컴퓨터 그게 한 10년 갔거든요.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네. 다 뽑는 거예요 대학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하고는 완전히 이제 인연을 끊어버렸어. 끊어버렸죠. 오히려 이제 더 이제 내 쪽에서 쳐다도 No. 못 쳤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짐을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드시려나 보다. 더 크게 쓰시려나 보다. 네. 제가 이제 낙천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니고 더 큰 인물로
만드시나 보다라고 네.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세계적 화가의 발돋움이 시작된 분으로 그럼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낌이 들고 예.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말씀 제가 궁금했던 거 들으면서 느낌이 씨줄 날줄로 다 얽혀가면서 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본인하고 맞지 않는 인연이기 때문에 갈라지고 네네네. 그래서 사람 관계가 맞아야 쭉 이어져 오잖아요. 그래 친구분들 중에 소중한 두 분이 또 있으시다는 말씀을 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로 그렇게 깊은 우정이 생기고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쭉 교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바탕이 어떻게 오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동기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 제가 중마고라는 그 호칭을 부여한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죠. 친구인데 네. 뭐 사실 그 사람이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게 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두 친구가 이제 제가 어려운 시절에 네. 어려웠던 시절에 그 사업체를 한동안 운영했으니까요. 네. 그 시절에 좀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꺼이 이제 거금을 도와주었어요. 아, 그분이 그러니까 네. 어떤 그 뭐 리턴 없이 네. 뭐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저 써라. 도움을 네.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져도 큰 돈인데 그 당시 뭐 35년 전 그 40년 전이니까 큰 돈이었- 가치가 컸죠. 돈의 가치가.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대단한 사업가였고 그러네요. 당시부터도 지금은 더 대단한 사업가가 되어 있지만은 네. 그 두 사람은 제가 이제 그 중마고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중마고의 심정이 중마고야. 아니면은 나를 그렇게 도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 인간 뭐 부모 자식 간에나 부부 간에도 돈 문제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중학교부터 같이 다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잘 보고 그렇게 이제 대가 없이 네. 기꺼이 이렇게 거금을 도와주었던 분들이 친구가 둘이 있어요. 아. 그걸 이제 제가 중마고라고 부릅니다. 그렇고 황보영 교수님께서 쭉 지내오시는 동안에 그분들에게 주신 인상이나 신용이나 여러 가지 인품 이런 게 다 있어서 그렇게 받으신 사랑이라고 제가 느껴지네요. 정말 네, 네. 부러운 이고 그런 말씀 들으니까 이 우리 살아가면서 제가 그 텔레비에서 본 김혜자 탤런트가 김수미 씨가 어려웠을 때 가니까 통장채 주면서 이거 써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성품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문데 저는 그 텔레비를 보면서 인상적으로 봤지만 황보영 교수님이 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런 사랑을 받으셨으니까 네네네. 이제 그리고 저 대학 교수로 가시지 못하게 된 계기도 듣고 보니까 더 큰 길로 들어가기 위한 그때의 그 갈림길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노래 하나 들으시고 예. 제가 그림 이외의 얘기도 참 재밌게 말씀하셔서 듣고 싶어요. 무슨 제가 노래요? 뭡니까 양희연이 부른 예. 그 아침 이슬. 네. 젊을 때 참 많이 예, 예. 사랑받은 노래. 제가 그 양희연 김민기하고 동기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양희연이하고 김민기가 그 교정의 벤치에서 네. 노래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셨군요. 김민기하고 동기 동창이에요. 네, 저는 방송에서 많이 소개했어요. 네, 그럼 함께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로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저기 황부영 화병님 모시고 얘기 듣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말씀 듣다 보니까 그림 얘기는 조금 좀 뒤로 하고 또 여쭤보고 싶은데 그 과거에 키워 놓으신 제자도 이제 중년도 됐고 네. 참 많고 교류도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 뭐 스승의 날이라든가 어떤 때 되면은 잊지 못하는 제자분들이 교수님 저희가 저 식사 대접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 일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음식 같은 걸 좋아하시는 거를 황부영 화병님께서 지정하시나요? 자기들이 맛집을 정해서 모시나요? 제가 딱 지정해 줍니다. 저는요. 그러세요? 뭐 제자든 아니면 저한테 신세 진 사람이든 네. 누가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러면요. 그 1, 2, 3번으로 제가 그 메뉴를 정해주고 그 중에서 고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접대 받는 자리에서 네. 제가 최고로 치는 게 이제 참치회입니다. 참치 그 횟집에 가서 예. 나한테 참치회를 사주는 걸 제일로 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무교동식 매운 낙지볶음. 그거 저도 좋아해요. 그걸 좋아하는데 예. 그게 이제 2순위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아구찜이라고 아구찜 맛있죠. 그것도 매워요. 마산식 아구찜 그걸 좋아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군대 생활을 진해에서 했거든요. 마산 진해가 아구찜이 유명해요. 유명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구찜 먹는 거를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배워가지고 그 세 가지 음식을 좋아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젊어서 맵게 잡섰던 분들이 매운 걸 못 잡섰던데 아직도 매운 거 잘 잡수십니까? 예, 제가 사실은 전립선에도 매운 게 안 좋아요. 안 좋아서 평상시에는 집에서도 이제 맑은 미역국이라든가 뭐 콩나물이나 시금치틈 이런 걸 좋아하고 평상시에는 그 매운 거 잘 안 먹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쩌다 한 번씩 이제 특별식 할 때는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매운 걸로 그 매운 낙지볶음 있잖아요. 그건 이제 서울 맨 처음에 부산에서 고등학까지 마치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발견한 음식 중에서 이제 제일 제가 감탄한 게 그 무교동에 가면 매운 낙지볶음 있었잖아요. 네, 매운 낙지. 네, 유정 낙지라고. 근데 그 낙지 입에 침이 생기네. 그거는 제가 보고 와 이렇게 어떻게 맛있게 요리를 할 수가 있나. 제가 그래서 이제 저 대학 시절부터 익힌 음식인데
평생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기 좀 떨어진데도 무교동 낙지하면은 그 맛이 그대로 네네. 나오기 때문에 어떤 땐 아우 저기 좀 가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기 황보영 화백님께서는 지금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건강을 유지해 가는 어떤 습관을 가지실 텐데 요즘 참 SNS에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건강 정보가 올라와요. 네네네네. 근데 그 중에 좀 체크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신 건강 정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드니까 네. 뭐 건강 정보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면 뭐 열심히 듣는 편인데요. 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낙천적인 사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뭐 만나보면요 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주변에 그러니까 이래 쓸 것을 저래 쓸 것을 뭐 맞아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나 뭐 누가 원망. 원망 네. 불평 뭐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슴 속에 쓴 뿌리라고 그러거든요. 가슴 속에 쓴 뿌리가 있는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네. 쓴 뿌리를 없애야 돼요. 예. 그 쓴 뿌리를 없애는 비결은 그 자기 분수에 만족하고 네.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다행이다. 감사하고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잘 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쟤는 어렸을 때 우리 집 옆집에 아주 가난한 집이었는데 왜 이렇게 나보다 더 부자가 된 거야? 뭐 이런 식의 남하고 비교하는 거는 아주 나빠요. 네,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제 주변에서들도 보면은 이제 그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요즘같이 이제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네. 그 암을 잘 극복한 분들도 많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보면은 대개 위암 걸리시어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바로 그 한이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대장암이나 이제 그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 한이 아니고 육식을 좋아해서 육식. 섭생을. 네, 육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번은 방송에 보니까 부부가 60세 전반의 부부가 똑같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맞아요. 후회스러운데 너무 고기 구워 먹는 걸 좋아했다. 네. 두 분이 부부가 다 고기 구워 먹는 걸 좋아하니까 네. 두 분이 똑같은 시기에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 낙천적으로 살 때 특히 여자가 어떤 좌석에서 화제가 나왔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치매를 더 먼저 걸리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는 참고 사니까 화가 차가지고 그거 안 좋으니까 치매. 그러니까 뭐 옛날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여성들은 참아요, 여자들이. 참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이 못마땅하지만은 자식들 때문에 뭐 헤어질 네. 수도 없고. 대개 그 노인층에 그런 경우 있고 이제 젊은 부부들 요즘 사는 사람들은 다 표현하고 하니까 네.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람이 지난 세월은 돌이킬 수 없다 그러지만 가끔 이렇게 회고하고 이럴 때 내가 몇 살로 돌아가면 그때 뭘 하고 싶은데 이런 상상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황보영 교수님은 어떤 그 시절로 가셨다 하면 뭐 하고 싶은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생각을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저는 이제 가끔 제가 기독교 신자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 딱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제 변호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일평생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예? 그냥 네. 그 누구나 다 그분 말씀 그대로 옮기면요 현미경으로 쳐다보니까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 그래. 울분이 있고 한탄이 있고 슬픔이 있고 비애가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뭔가 낙천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 네. 예,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네. 지금 이대로 난 행복해. 네. 이런 생각이 그 지배하면은 저는 네.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황보영 화백님께서는 종교인으로서도 이제 그 어떤 일정 시간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시간 이후에 이제 그림 주로 그리시고 구상하시고 이럴 때는 작업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작업 시간은 제가 그 당연한 체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2시간 하고 조금 한 1시간 쉬고 네. 2시간 하고 한 좀 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평균 하루에 한 4시간. 아, 그렇게 작업하십니까? 예. 그러면 꽤 많이 우리가 몸을 쓴다고 봐야 되나요? 정신도 쓰시고 하시니까 그것도 이 몸이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지네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말하자면 운동 체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인하지는 못하죠. 뭐 그런데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그 많은 육체 노동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적당한 노동, 그러니까 꼭 필요한 운동 정도는 하셔요? 예, 하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도 현재 뭐 73세인데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네, 아주 건강한 화색이시고 그런데 저도 SNS에 건강 정보를 보는데요. 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이 독서 해독 연구소장 류 무슨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운동보다도 중요한 게 이 섭생으로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해야 되니까 황보영 화백님은 열심히 운동 안 하셔도 적당히 운동하시면 그게 건강 체질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건강 정보도 새록새록 자꾸 나와요. 그런데다 이제 제가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네. 가족들 중에 속 썩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마누라가 속썩이는 사람, 또 네. 부모님이 속썩이는 경우, 네. 또 자식들이 속썩이는 경우, 이 속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말을 그렇죠. 들어보면은 마누라하고 이제 안 맞아가지고, 네, 그렇죠. 또 이제 부모님들하고 또 안 맞고, 또 뭐 네. 자녀들하고 안 맞고 그래가지고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현재까지는 뭐 가족들 중에 네. 속썩이는 가족은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잘 다스리시고 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올해가 73세 되신다고 네네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년을 내다 보실 때 지금 그리시는 화풍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아 근데 지금 이제 그 화풍을 안 바꾸려고 이제는 이번에는 그러세요? 물론 이제 제가 장담은 못하죠. 앞으로 뭐 다가올 어떤 세월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장담은 못하지만은 일단 작년부터 새로 시작한 거는 죽을 때까지 이제 가보자. 예를 들면 이제 그 물방울을 그린 김창일 화백 같은 경우는 평생 물방울만 그리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뭐 보리밥만 그린 이숙자 화백 같은 분은 평생 보리밥만 그리듯이. 네. 저는 작년부터 이제 은행잎을 그리는데 은행잎을 뭐 수백 배 확대해 가지고 네. 그 은행잎 아주 조그만데 그걸 화폭에 이제 뭐 수백 배 확대해 가지고 뭐 1m 정도 가로 세로 한 1m 정도 크게 그리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평생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황보영 화백님 그 그림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은행잎 보이죠? 은행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과거에는 이제 은행잎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제 사람은 안 그리고 은행잎만 그 화폭에 가득 채워서 그리는데 그것을 이제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 황마끈이라고 해죠. 황마끈으로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제 동전 모양의 플라스틱을 배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위에 또 이제 석고 가루를 덮고 물감을 또 덧칠하고 이래가지고 입체적으로 그리는 거 그거를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리고 반응이 좋아요. 이런 그 그림은 오래전에 그리신 거예요? 사람이 있네요. 그렇죠. 재작년까지 그린 거죠. 재작년까지 13년 동안 재작년부터 거슬러서 13년 동안 그린 거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50점을 골라서 포스터를 해서 전시를 한 거예요. 포스터 모양으로 만들었어. 포스터 모양으로 만든 거는 내가 그래픽 디자인의 뿌리를 버리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인 중에 대표적인 매체가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포스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시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보영 화백님 그 은행잎이 참 많아서 가만히 보니까 황보영 화백님이 은행잎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생각, 많은 생각을 하셨는가 보다. 노란 색깔, 파란 색깔, 오렌지 색깔, 은행잎과 나 이렇게 어떤 관계적인 그 어떤 점이 있으세요? 네네. 은행나무는요. 네. 그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이 양파 같은 게 이제 식물의 조상인데 가장 오래된 식물 중에 하나고 그것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살아남지 못할 식물이에요. 근데 그런데다가 중국이 오리지널이고 그게 이제 불교를 통해 가지고 한국과 일본에 전해졌거든요. 서양에는 없는 식물이에요 원래. 지금은 이제 많이 서양에서도 가끔 심지만은 원래는 이 중국, 한국, 일본에만 존재하던 식물입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저게 원래 저 소나무처럼 침엽수였어요. 네. 근데 진화 과정에서 저게 이제 떡이 돼 가지고 그 활엽수처럼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저걸 이제 은행나무를 하냐면은 부활의 상징으로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태고부터 식물의 조상으로 있었던 식물인데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질문 드리고 싶었고 이제 내년부터 해외 전시 하시면은 그 훌륭하신 회화 실력과 그림 실력으로 감상자에게 이런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 유지하시면서 많은 발전해서 우리 국위를 해외 막 선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라가지고. 네, 희망사항입니다. 네, 저기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들으시면 예. 좋겠네요. 예, 김민기가 부른 친구. 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고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오늘 황보영 화백님 나오셔가지고 재밌는 말씀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나훈아가 부르는 순이. 지금까지 기획 진행 이상호와 기술 편집 김우신 프로듀서였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후원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문틈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나이는 18세